부산 북갑에서 당선이 된 한동훈 후보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동훈 후보의 당선 소감 들어보시죠. 역사적인 승리로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구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결국 승리할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큰 감흥은 없었어요. 제가 목걸이 거는 이런 의미로 안 걸었어요. 준비를 하긴 했는데 저도 보수 정치인으로서 보수의 진영을 이끌었던 리더이기도 합니다. 제가 그게 목에 꽃을 걸고 그런 것이 오히려 좋아 보일 것 같지 않아서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. 네, 정우상 의원님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당초에 그 출구조사가 나왔을 때 한동훈 후보의 얼굴이 썩 밝지만은 않았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상당히 큰 차이로 이길 줄 알았었는데 생각보다는 아니어서 그랬나? 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. 예,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이제 그 방송 3사에서는 경합인 걸로 나왔기 때문에 예. 아마 그 낙승을 기대를 했었을 겁니다.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. 그러나 막상 그 출구조사 결과가 그렇게 경합으로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실제적으로 투표 결과도 상당히 어렵게 당선이 됐었죠. 근데 이게 저 지금 부산 북갑이라는 상황을 보면은 사실 한동훈 후보는 한 명의 후보가 아니라 두 명의 후보와 싸움을 한 겁니다. 왜냐하면 민주당에 나온 하정우 후보,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픽을 했던 그쵸. 하정우 후보와 싸운 거고요. 장동혁 대표가 픽을 했던 박민식 후보, 같은 보수 성향이지만 같은 성향 이 지지층들을 놓고 싸웠기 때문에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,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한 이번 아주 상당히 특이한 결과였는데, 그러한 최악의 조건에서도 이번에 이겼다는 거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큰 소득을 얻은 것이고, 어떻게 보면 모험에 가까운 출마였는데 네. 이 부산 유권자들이 보수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지금 장동혁 대표의 지도부로 상징되는 어떤 퇴행적, 문어개인적 이러한 야당이 아니라 좀 한동훈 당선인이 당선됨으로써 배신자 프레임을 벗고 새로운 보수를 좀 재편해달라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받고 당선이 된 거기 때문에 기쁜 것도 기쁜 거지만 앞으로 본인이 해야 될 책무와 과제에 대한 의무감이 상당히 무겁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선거 결과라고 네.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. 김상일 평론가님, 네. 부산 북각 같은 경우에는 전재수 의원이 굉장히 낮은 곳까지 가서 시민들과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곳이잖아요. 그런 전략을 한동훈 후보도 굉장히 잘 따라갔다, 이렇게도 보이거든요. 굉장히 엘리트이기 때문에 자세를 낮춰서 모든 시민들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도, 포용적인 모습도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하방을 잘 못하는 게 저는 한동훈 후보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봐요. 네.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철저하게 좀 하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, 예. 그걸 또 굉장히 부드러운 소통 공간에서 그것을 소구시켰어요. 그게 뭐냐면은 쇼츠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엄청 공유가 됐죠. 처음에는 한만덕송이라 그래가지고서 노래로 해가지고서 뭐 한만덕이 왔습니다. 뭐 이렇게 만덕동이 왔습니다. 뭐 이러면서 막 노래가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훅이 강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의 그 소탈한 평가나 이야기들, 서동요 전략이라는 예, 게 서동요 나왔었죠. 전략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도 네.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났었기 때문에 지금 이 선거 때 배운 그런 어떤 하방의 중요성,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서동요 이런 것의 중요성을 좀 깨닫고, 지금 사실은 싸움 잘하는 이미지 이걸로 지도자가 될 수는 없어요. 맞습니다. 통합적 이미지를 가져야 되고 비전을 제시하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번 선거가 한동훈 후보에게는, 당선인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를 줄 겁니다. 근데 그 기회를 잘 잡으려면 지난 당대표 때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포용력의 부족, 그 배려의 부족, 이런 부분을 좀 잘 뭐랄까요?
보완해가지고 앞으로 그 정치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김주호 대변인님, 저희가 영상으로도 계속 흐르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가 뭐 장동혁 후보와도 같이 유세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찰밥 할머니와 함께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보여줬거든요.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유권자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꽤나 큰 득이 된 것 같아요. 한동훈 후보가 사실상 천신만고 끝에 다시 정치라는 링 위에 올라갈 기회를 다시 잡았는데 선거 기간 내내 사실은 서울의 어떤 언론 매체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계속 상주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그 진정성이 어느 정도 부산 북갑 유권자들에게 전달된 게 아닌가. 그리고 진흥전 씨의 어떤 내조도 상당 부분 활약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. 아, 특수부 검사, 네.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정도까지 자기를 내려놓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구나. 이걸 본인을 정말 내려놓는 그런 끝판왕을 보여줬기 때문에 유권자들도 인정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24년 총선 때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거의 부산 지역에 저희 민주당 바람을 잠재웠던 그 읍소 전략, 그것들을 많은 부산 시민들이 기억했던 것 같고 아마도 이번에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부산 지역 정치인들이 이제는 한동훈을 지난번처럼 홀대하거나 무시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부산 지역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제가 조금만 좀 보태고 싶은 얘기 있는데 네. 우리가 지금 상승 효과에 대한 이야기만 주로 했잖아요. 근데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한 것 같아요. 근데 또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잘 잡은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. 어떤 건가요? 이번 선거는 사실은 지난 과거 심판이 있잖아요. 12.3 불법기업 내란 이 심판이 있고 그다음에 노선 심판이 있습니다. 그게 그 영남과 호남에서는 당내 노선 심판의 개념이 좀 있었어요. 그러면 한 가지 남은 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인데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로 프레임이 가지 않고 이 두 심판으로 프레임이 가게끔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손은 잘 안 가지만 회초리를 치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한동훈이 옴으로써 내란 심판과 노선 심판을 같이 할 수 있는 대체제가 둘다할수 왔네. 있네. 이런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. 근데 그 프레임을 잘 끌고 갔다. 그래서 그 프레임을 중심으로 전국의 언론이 가장 많이 이 지역에 대한 보도를 쏟아냈다라는 점에서 그것이 주요한 승리의 원인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부산 북갑에 대한 얘기는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. 한동훈 당선인은 이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는데요.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. 북극곰 탈까지 있었던 아내분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고맙게 생각합니다.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또 정치인의 가족은 또 정치에서는 또 선거에서는 없지만 정치에서는 그렇게 막 대처도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. 좋은데 지켜봐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네, 한동훈 당선인이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지 4개월 만에 무소속 돌풍을 일으키면서 국회 입성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결국 복당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. 한동훈 당선인은 보수 재건을 강조했는데요. 들어보시죠. 저는 솔직히 여기 내려올 때 제가 꼭 여기서 이기거나 살아남을 수 있다고 확신하지는 않았어요. 여기서 제가 보수재건과 대한민국 균형줄 맞추고 민주당의 폭주,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 무대에서 최선을 다해서 분투하는 것 자체가 충분히 제가 목숨 걸고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내려왔습니다. 제가 앞장서겠습니다. 따라가겠습니다. 제가 앞장서서 이 바람을 먼저 맡고 노래를 먼저 맡겠습니다.